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땅사고TV의 임동선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신문이 배달 안 될 줄 알았는데 배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늘은 이상하게 신문 배달하신 분이 뭐 놓쳤나 봐요. 매일경제신문은 안 넣어주고 한국경제신문만 넣어줬습니다. 상한가 상한제 후폭풍 뭐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12, 16 뭐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죠. 30대의 분노 상한 제로 청약 당첨 불가능 계속 나온 것도 제목도 뽑아뒀네요. 30대 최대 52점 불가 직격탄 상한제 가점 최소 60점 넘어야 특별공고 신혼타운도 바늘구멍 역세권 기존 아파트 구입이 대한 60점대 후반이 예비 당첨자 느긋 이렇게 뭐 잡혀졌습니다. 강남 70점, 강북은 60점은 돼야 최근 3개월 소일 주요 아파트 청약 경쟁률 당첨 가점을 봤더니 레미안 아클래스틱의 삼성동의 9월에 경쟁률 115대 1이고 평균 69.5 10월에 이수 스위첸 포레이스가 경쟁률 45대 1 평균 61.2 11월 르엘 신반포 센트럴이 82대 1 점수는 71점대 11월에 효창 파크뷰 대시양이 181대 1 평균 65대 65.6 그 다음에 12월에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114대 1 경쟁률이고요. 이제 가점은 평균점은 68.4 DMC 금호 리젠시아 73대 1이고요. 63.5 이렇게만 나와졌습니다. 전문가는 어차피 이제 30대 분들한테 우회로 찾을 것을 뭐 권하고 있죠. 가점 대별로 청약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요. 20, 30대에서 청약 소지감을 많이 호소하는 데 비해 60점대 후반이 청약 통장을 가진 예비 청약자들은 강북과 강남 중 어디를 쓸지 고민하는 중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점이 3, 40점대인 사회초년생들은 청약 대신 서울 역세권 기존 아파트를 노리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부동산 114 팀장은 강북은 지금도 50점을 넘어야 당첨권인데 내년에는 가점 60점이 돼야 당첨 청약 넣어볼 수 있다. 청약은 가점이 낮으면 기존 역세권 단위를 노리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청약 정책 변동으로 투자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고요. 김강사 리얼하우스 대표는 40점에서 50점대 청약자는 입지가 다소 떨어지는 단지 후 비선호 주택형 선택의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재당첨 10년 제한 규제 강화로 통장을 신중하게 사용해 오히려 낮은 가점대로 당첨되는 허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2비도 15억 이하 매력 신길 보리주의 10채 중 8채 낙찰됐고요. 그 다음에 84억 원 올 최고가 거래 한남 더힐 85억대 뭐 대이네요. 아이파크 삼성은 70억 한남 더힐이 244제곱미터네요. 84억 그 다음에 2011년에 준공됐고 아이파크 삼성은 226제곱미터인데 70억 2004년 준공됐고요. 상지 카일로 미차 강남구에 있고요. 전용면적 244제곱미터 64억 5천 2006년에 준공됐고 아이파크 삼성 195제곱미터 62억 2004년에 준공됐고요. 갤러리아 폴의 성동구 전용면적 241제곱미터 57억 2011년에 준공됐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신문이 안 나와서 인터넷 신문 한번 봐보고 오늘자 소식 한번 봐보겠습니다. 뉴시스 신문인데요. 양날의 검 민간임대 사업자 규제를 가했더니 전세가가 폭탄처럼 튀어오를 것이다. 불안정해질 것이다. 정부 임대사업 활성화의 규제로 선회해 임대사업 명함 집값 상승 주범 임대차 안정 입시 개편 등 전세시장 불안 고조되고요. 안정세 꺾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계속 오르겠죠. 그냥 공급 축소시키고 뭐 하는 거니까 그냥 오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정책 그것도 영향이 좀 많고요. 교육정책이 이제 뭐 에고라든지 뭐 하여튼 특별 고등학교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강남, 목동 이렇게 그냥 몰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격이 더 튀어오르겠죠. 오르는 데가. 고삐 풀린 서울 아파트 전세가 세입자 주거 안정. 서울 아파트 전세가 4년 만에 최대 상승. 전세시장 불안해져 있고 계약행 신청국권과 전월세 상한제 조기 도입 가능성 높아 재산권 침해와 단기간 임대료 급상승 문제에 넘어야 할 사안이다. 전세값이 들썩이면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시장은 국가가 시장 안에 포함됩니다. 국가가 시장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도 정부도 시장 안에 들어와져 있는 거고, 자기가 아무리 깡패처럼 개지랄 떨더라도 어차피 정부도 시장 안에 있고, 기업체도 시장 안에 있고, 국민도 시장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애국계 기업, 애국 정부도 다 시장 안에 있는 거다. 시장에서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A가 A 방안을 하면 기업체나 국민이나 사람들은 B 방안을 내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더 검토하겠다.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나 보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같이 사진 찍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출 규제를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추가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대신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 이거 계속 제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아마 되지 않을 것이다. 뭐만 될 것이다. 보유세만 강화하고 실제 거래세는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 정부가 그 거래세, 취득세는 그대로였었고요. 양도세는 이미 강화하는 쪽으로 했어요. 계속 강화해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인하시키겠다고? 우리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냥 거짓말 하는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프랜카드는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인하시키겠습니다 해놓고 실체적인 것은 인상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세 계속 강화시켜 왔습니다. 강화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 기조 자체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계속해서 거래세 인상,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거래세를 인하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짓말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실무적인 그 제도 조금만 것은 여전히 더 강화를 시킬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은 범죄자 취급하고 다주택자들을 좀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주 강한 정권입니다. 그런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정청에서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던 정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세금도 다 없애버리고 부동산에서만 세금을 걷자라고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전직 당대표께서 그런 말씀도 했었잖아요. 민주당 전직 당대표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뉴스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 끝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더러 양도세도 강화시킬 것 같아요. 특별하게 지금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해서 종부세율 인상 이렇게 또 뉴스에 잡혀졌네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내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제도 변화가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예정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14일 부동산 정부 1사에 따르면 12.16 대책 개정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 세제 대출 등의 변화가 강했고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봐봐요. 여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혜택 축소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무슨 거래세를 인하시켜요. 이렇게 이 친구들은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9억 초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당연히 축소시키면 어떻게 해요? 양도세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세 인하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전세자금 대출 신규주택 매입 제한을 가할 거고요. 1월부터 한다고 그러네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일부 변경. 자, 내년부터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 현행 2%에서 취득세 금액에 따라 1.01, 2.99 세분화됩니다. 그 다음에 세 채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주택 매입할 경우 4%. 그러니까 이것도 취득세 강하잖아요. 이게 거래세 인하시키겠다 했더니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주거 청약 시스템 이관시키겠다.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근데 이게 기관끼리 좀 싸우는 것 같아요. 티격태격.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월부터 시행할 거랍니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근데 저도 이거 지금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60일 막 신고하고 맞춰서 했거든요. 근데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물으니까 지금은 계약서 쓰자마자 계약서 쓰고 당일날 바로 그냥 신고해 버립니다. 틀리면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일주일 뒤에 계약이 해지됐거나 한번 수정 신고하면 되니까 놓쳐가지고 과태료 먹느니 어차피 계약서 썼고 정당한 계약인데 바로바로 신고를 바로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이것은 항상 하던 거예요. 중개보수 문제 가지고 보통 밥을 끊이지 않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 그 다음에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3월부터 시행합니다.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고요.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분양가, 장환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이 10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년 이렇게 적용이 제한되고요.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개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국민들 노후생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주택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 개편 시행될 예정이고요. 현행 60세 이상 가입 가능한 나이 조건은 55세 이상으로 완화되며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변경돼.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70% 안팎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러니까 무조건 집 사세요. 이거 왜 주택연금 하겠어요? 정부는 주택연금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불패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택은 가격이 안 떨어져요? 주택은 가격이 떨어져요. 감가상각이 돼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주택이 보유한 토지 지분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요. 어떤 데 봐보면 강주광역시 또는 어디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이 통화량 대비 가격이 많이 올랐네. 통화가 풀린 것 대비 1.2배, 1.7배 올랐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더 인하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멍청한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 기준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통화가 풀려서 거기까지는 이제 그분도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는
그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전제가 그 사람은 동일하게 어떤 컴퓨터나 자동차나 아파트나 뭐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그 전제가 그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동사는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물가 토지가 풀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버스 가격, 지하철 가격, 기름 가격 오르는데 어떤 것은 1.2배 오르고 어떤 것은 1.5배 오르고 어떤 것은 2배 오르고 다 틀리잖아요. 그것이 뭐 많다 틀리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통상 토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는 보통 그 돈이 풀린 양보다 1.2배 뭐 1.5배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10배, 100배, 1000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뭐 그런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버스 가격이라든지 지하철 가격이라든지 우리가 말한 우유 가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는 고객이 원하면 얼마든지 생산 가능해요. 근데 토지는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생산 가능해요? 금남로에 필요한 땅이 딱 필요해요. 상무지구에 딱 100평이 필요해요. 상무지구가 100평을 공급해 줄 수 있냐고요. 명동에 100평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추가로?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땅을 명동에서 100% 공급해 주시네요.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필요하다고 해서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아파트 지으려고 1000평을 추가로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이런 거 보시면 왜 국가가 주택연금 가입을 무조건 다 받아주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는 내년 4월까지 하고 있고요. 100세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하지만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2009년 귀속금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불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 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하여튼 뭐 하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6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 카드가 내년 2월에 출시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6월부터 시행되는가 보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10년 기준으로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되지 않도록 상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7월 202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 8월부터 공인중개사 허위매물을 하면 처벌하겠다.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확대 2020년도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통한 배당 소득에 대해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의 낮은 세율 적용할 예정이고요. 단독주택 꼬마 빌딩 상속하게 증여할 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2020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0.1에서 0.8로 인상된다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